예, 안녕하세요. 김기현 미재준 활동의 문제점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민경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재업 운영위원이고 98년 9월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드아파트 205동에 이제 거주를 했고 고등학교도 이제 대치동에 있는 단대부고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변호사가 되어서 법무법인 중현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현재 개업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제준 소식지하고 탄원서 팩트 체크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슈만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 발표를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7월 6일에 그 미제업 설명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때 시간 부족으로 제 발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토요일로부터 며칠 지나서 이제 뭐 탈원서 제출하면 설치됐고 이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지난주 토요일에 발표하려는 내용보다 조금 더 내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제준 소식지 팩트 체크 부분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미제준에서 각 동 우편함에다가 비치한 배포한 대치 미드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라는 제목의 소식지인데요. 그 소식지의 주로 내용을 보면은 미제준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제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제준 설계안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담금 등 재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충분히 뭐 우편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출판물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미제협에 대한 언급에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제준 쪽에서 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식지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적법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일단 미제협에 관한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제준 소식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미제협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미제준이 이제 그 소식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신통 기획을 반대한다던 미제협은 이제는 신통 기획을 찬성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소식지에 쓰셨어요. 근데 미제협의 입장은 뭐냐면은 미제협은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정비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 다만 미제협은 정비 계획의 일부인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되는 서울시가 어떻게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속 통합 기획의 결과물이죠. 그 정비 계획 결과물인 신속 통합 계획의 결과물인 정비 계획 중에서 대치 근린 공원을 편입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제시했던 사실은 있죠 미제협에서 예. 이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제시했을 뿐이니까 즉 미제협은 신통 기획 및 재건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만들어진 정비 계획 내용 일부에 대해서 반대한 것뿐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 증거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미제협에서 한 홍보물들 내용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신통 재건축 주민 설명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식지에, 미제협 소식지에 보시면은 신통 기획안에 대한 미제협의 검토 결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제협에서 내건 그 현수막에도 보시면은 신통 재건축 주민 설명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다 신통이라는 신속통합 기획의 줄임말인 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제협이 신속통합기획에 반대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제협은 신통기획에 반대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이 신통기획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단지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걸면서까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통기획을 만들어진 정비구역 안을 검토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설명회에다가 싣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미제협이 신통기획에 반대했다는 주장은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제준이 소식지에 실은 내용인데요. 미제준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공보행 통로를 반대하던 미제협은 이제는 공공보행 통로를 찬성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공공보행 통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보행 통로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포 택지 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정된 통경축을 의미합니다. 그 박광진 교수님께서, 박광진 운영위원께서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계획이 있어요.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세운 이 정비구역, 아까 제가 정비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정비계획 위에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특히 만든. 근데 그 계획이 개포 택지 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양재천을 그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양재천을 접근할 수 있는 통경축을 만들어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 통경축을 무시하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위 계획에서 이미 통경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미지업에서도 이 통경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업은 통경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사실이 없고 통경축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지업 소식지인데요. 2023년에 발행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개포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된 대치 미도 아파트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아까 제가 언급드렸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통경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미지업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통경축의 폭을 12m 이하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경축을 지하화하겠다는 이제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지업에서는 통경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미제준에서 공공보행 통로라고 이제 언급하는 통경축에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제업의 공공보행 통로를 반대했다라는 주장은 이건 명백한 허위입니다. 자, 다음에 미제업이 대치 근린공원 편입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해서 말을 바꿨다라는 미제준의 주장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제준 쪽에서 소식지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대치 근린공원 편입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3천억이라고 주장하던 미제업은 이제는 그 손해가 1천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허위라기보다는 미제준 쪽에서 미제준 쪽에서 미제업의 주장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잘못 이해하시고 이런 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제업에서는 대치 근린공원 편입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천억 원이라고 했고 이 1천억 원에다가 공원 편입으로 인해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야 되는 토지 가격이 2천억 원이고 그 합계가 3천억 원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1천억 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여기 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미제업의 한윤교 위원께서 2024년 6월 8일에 작성한 설명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치 근린공원이 편입돼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땅을 넘겨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비용들이 있어요. 뭐 건축비죠, 건축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공공직업훈련시설, 체육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등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요구했던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만들려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그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건축비가 1천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천억 원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천억 원인데요. 이게 1천억 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그 토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이제 주민들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가 되는 토지인데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을 해 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더라. 이제 그래서 그걸 합쳐보니까 3천억이라는 게 저희 미제업의 이제 계산이었고요. 미제준에서는 그걸 좀 오해하셔가지고 저희가 말을 바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미제준 소식지에 관한 내용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제준 김기환 미제준 탄원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미제준에서 각 호실 우편함에다가 탄원서를 꽂아서 이 탄원서에다가 뭐 이름 적고 호실 적고 연락처 적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달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탄원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탄원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 이제 첫 번째 문단은 2014년도에 안전진단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4년 11월 27일에 구의회 의견 성취까지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라고 써있냐? 주민 공람 기간 중 신속 통합 기획을 반대하는 미도 아파트 몇몇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의 2,000매가 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분류하고 검토하는 기간만 5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사실과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제협은 신속통합 기획에 반대하는 사실이 없고 미제협을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많은 주민들이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소식지에는 몇몇 주민들이 2,000명이 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몇몇 주민이 아닙니다. 1,581명의 주민들이고요. 그 주민들이 32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걸 다 쌓았을 때가 한 2,000매가 넘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몇몇 주민들이 2,000매를 제출했다 그러면 굉장히 악의적인 민원이 같지만은 사실은 2,000매라는 그 숫자는 맞지만은 그거를 몇몇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의 합이 2,000매가 아니고 1,581명의 주민의 의견서의 합이 2,000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미제협의 어떤 입장에 동의를 해서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런데 또 이제 미제협이 이런 의견서를 제출해가지고 지연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이 김기한 미제준에다가 2024년 3월 8일까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내라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례를 못합니다. 미제준은 2024년 4월 1일에 이르러서 한 달 정도 늦은 거죠. 한 달 정도 늦어가지고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차가 지연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제준도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3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조치 계획서를 4월 1일에 제출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전적으로 탄원서의 취지를 보면은 반대 의견서 제출했기 때문에 뭐 절차가 지연됐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이는데 꼭 반드시 사실 의견서는 제출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 공람 기간 안에 그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정비구역 지정 이제 지연됐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조치 계획서를 좀 늦게 제출하신 것도 그 일정 부분 지연에 좀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그 소식지하고 탄원서에 대한 팩트 체크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제준이 자꾸 이제 설계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여기에 좀 법적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미제준 분들도 좀 이 부분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 주민들뿐만 아니라 미제준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주민 중 하나인 미제준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제준이 설계안을 작성했던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미제준은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설계안을 만들었고요. 2024년 5월 11일에 주민들에게 위 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 설계안에 따르면은 107동, 202동 조합원은 임대세대와 같은 동에 살아야 하고 201동, 208동 조합원, 주민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이라는 표현은 조합원은 상가 건물 위에 위치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에 분양받아야 하는 걸로 설계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자 미제준은 설계안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명 또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제준이 이와 같이 임의로 설계안을 작성해서 이제 주민들 간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준 소식지를 통해서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서 설계안을 또 만들어 배포했어요. 근데 이번 설계안은 심지어 더 자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 예시로 이제 한 장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최대 배위 확보, 발코니 면적 극대화하면서 뭐 아파트 각 호실의 이제 배치도를 그려서 이제 또 공개를 했어요. 그 소식지에다가. 그러면서 서비스 면적이 극대화된 프리미엄 단위세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소식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뉴 설계안 보고라고 하면서 추진준비위원회는 미제준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불만족하시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여 대치미덕 재건축의 밑거름 역할을 할 설계안을 완성시키겠습니다 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7월 중에 이번 달이 7월이죠. 7월 중에 뉴 설계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서 또다시 설계안을 만들겠다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제준이 현재 설계안을 만드는 게 적법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조 제1항 제13호, 그 다음에 시행령 뭐
조항 번호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은 설계 도서라는 거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계 도서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려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만든 다음에 관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지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도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정비구역 지정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당연히 설립되지 않았겠죠.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단계에서 만들어야 되는 설계 도서를 만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뭐라고 하냐면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략적인 사업 계획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 계획서 안에는 설계안 작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인 설계안을 작성한 행위는 범죄예요. 이걸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미제준 같은 단체가 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도 전에 설계안을 만드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제준이나 미제협이나 주민의 선거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재건축의 뜻이 있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단체를 준비위원회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제가 써놨지만은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임원이 되어 재건축을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위원회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미제협 같은 경우도 문길남 회장님은 추진위원회 회장, 그리고 김용혁 회장님은 추진위원회 감사로 출마하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미제협도 일종의 명칭은 다르지만 준비위원회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준비위원회가 설계업체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본인들을 홍보하는 관행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재건축에서는.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 임원이 된 사람들이 조합의 돈,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조합의 돈으로 설계 용역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조합은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니까 여기서 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민. 자,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임원들이 홍보를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조합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동의를 했다면 문제 없지만은 조합 임원에 선출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지출한 설계비를 그 임원 개인들이 아니고 조합이 부담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설계안을 만든 거는 뭐 미제준이 됐든 미제협이 됐든 설계안을 만든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멋진 설계안을 만들었으니까 저희를 뽑아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조합 임원이 되는 거는 그 단체의 이익이지 주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단체가 너무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제가 동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오케이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뭐 옛날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 경우에 이 경우에 주민들이 그 조합이 그 설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조합이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설계비 지급을 거부하자. 즉 주민들이 못 내겠다고 한 거죠. 이거는 우리 조합이 부담할 게 아니다. 이거는 조합 임원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설계업체가 조합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조합은 준비위원회, 여기서 준비위원회는 미제준이나 미제협 같은 단체를 말합니다. 준비위원회가 많은 설계안에 대해서 설계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2023년 작년에 나온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은 의왕시 부곡 다구역 주택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하고 설계 용역을 체결한 설계업체가 조합에 설계비를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합은 준비위원회의 권리관계에 승계하지 않고 이 권리관계에 승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준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조합이 이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법원은 조합은
준비위원회를 승계하지 않는다. 즉 이제 그 조합이 준비위원회가 떠하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준비위원회하고 조합은 전혀 다른 단체니까요. 자, 그리고 또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설계업체의 주장과 같이 조합이 설계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조합은 준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설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제준이 이렇게 설계안을 여러 차례 만들어가지고 소식지에도 싣고 5월 11일에는 주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 돈을 아마 상당한 액수인데 그걸 미제준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조합이 부담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설계업체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미제준도 그렇게 알고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법원이 정비구역 지정 전 설계안을 만드는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에 따르면 설계비는 조합이 아니고 미제준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제준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소지까지 있는 설계안 작성을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따르면은 결국 이 돈은 미제준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설계안을 만드는 게 미제준한테도 경제적 부담이 있는 일인데 저는 미제준이 좀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돈을 내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미제준 분들도 저희 주민들이시고 제가 뭐 미제준에 계신 뭐 김기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김기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제가 한유진 총무님 이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제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이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동네에 걸려있는 이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미도 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보 공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사무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고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신고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의무라고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미제준이 마치 미제준에 주민의 주소와 연락처라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신고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런 현수막을 여러 개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미제준이 외부 업체를 활용해서 각동 입구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번 주 중에 7월 10일 이전입니다. 7월 10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각동 입구에 탄원서 제출함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공문을 붙여가지고 철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제준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원서 수집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럼 탄원서 수집을 하려고 할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미제준이 개인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탄원서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탄원서 밑에 보시면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동호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식지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은 탄원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셔서 미제준 사무실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내달라라고 소식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탄원서에 기재하신 여러분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미제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미제준은 그 신고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그 개인정보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 탄원서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원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자, 그런데 미제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려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시면서 수집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미제준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아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래 사항은 뭐냐면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하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까 이제 미제준 소식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름, 연락처, 그다음에 그 주소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정보 항목인데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거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수집한 사람들이 평생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되면 폐지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그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고지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위반을 하면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를. 자, 그런데 뭐 재건축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미제준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민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서 2024년 7월 1일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미제협하고 문길남 미제협 공동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자,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진실인가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제협의 네이버 카페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유포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범죄예요. 실제로 재건축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관계들끼리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재건축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기 판결문 찾는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재건축 그런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이렇게 치면은 진짜 많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행위가 주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로 이뤘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적어야 된다고. 근데 수집 목적에 당연히 범죄를 하겠습니다라고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재건축 소식을 뭐 전하기 위해서 하고 뭐지 뭐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명예훼손 행위가 재건축 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범죄죠. 범죄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범죄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제준에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이게 누구 말씀을 듣고 이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범죄예요. 그 전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준 분들한테도 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영상을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좀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건 중복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같은 흑색 선전이 왔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X라는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B를 비방을 했어요. 그 X라는 행위가 비방을 받을 만한 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X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X라는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악마의 입증이라는 원칙인데 이거는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이제 로마 시대 때 법조인들 사이에서 이제 확립된 원칙인데 뭐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악마를 보여주면 그만.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이건 입증이. 그런데 악마가 없다라는 것은 증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악마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한 뜻이에요. 뭐냐면은 아무도 악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어딘가에 그들이 숨어서 내 차 트렁크 뒤에 악마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를 숨어서 살고 있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존재 입증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악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법원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이 어떤 사실의 부존재라는 진실에 비롯된 경우 이걸 좀 풀어서 표현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 회장님이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이제 어떤 미제주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문 회장님은 뭐냐면은 나는 그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의 부존재가 입증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그 비방의 진실인 거고 되면은 허위인 건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피고인이 즉 이제 그렇게 비방을 한 사람이지 비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미제준이죠. 미제준이 그 어떤 사실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문길남 회장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허위성이 증명된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존재를 입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판결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색 선전을 당하신 분이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 부분을 그런 얘기가 오갔을 때 주민들이 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실이
있다라는 흑색 선전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증거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이 행위에 대한 존재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딱 생각하셔야 돼요. 증거가 있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증거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즉, A가 왜 B를 비방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A가 B를 비방해서 이익을 얻고, 이 X라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X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A가 B를 비방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만한 동기가 있고 증거도 없으니까 이거는 허위인데 A가 B를 비방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게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굉장히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흑색 선전이 있었을 때 좀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B 입장에서 보면은 B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A를 고소해서 B의 발언은 거짓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재건축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 절차는 이제 박광진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하나하나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거든요. 근데 주민들 간에 이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고소고발이 일어나는데 관청에서 이게 여기는 좀 막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가 인가해주면은 우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B 입장에서는 그냥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하니까 고소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 A의 흑색 선전 때문에 막 B를 비방하시고 막 자꾸 그러시게 되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비방하시고 그러시게 되면은 B 입장에서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절차가 지연되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각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혜롭게 이런 흑색 선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발표를 좀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제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탄원서 제출행위는 이거 범죄예요, 이것도. 자,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과 자동차 등 아파트가 여기 집이 되겠죠.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이거 지금 광고물 등이잖아요. 이걸 붙이면은 이거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게 경범죄 처벌법뿐만이 아니고 형법에서 최대 징역 3년의 형에 처해지는 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주거침입 성립 가능성을. 아파트 공동 현관 출입구, 자, 저 우편에 붙어 있는 곳이죠. 수거함에 붙어 있는 곳이죠. 아파트의 공공 부분에 해당되고 적어도 건조물 아파트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위호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탄원서 제출함이 뭐 저희 주민분들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외부 업체가 와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도 없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탄원서 제출함을 설치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예요. 근데 주민들이 이거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이거 손괴죄다라고 해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괴죄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인데 그 주민들이 제3자가 임의로 설치한 부착물이 붙어있는 상태를 감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의 평온이 헤어졌다 볼 수 있죠.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부착물이 이렇게 영구적으로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으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재산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이 해해진 거죠. 주거 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이 해해지면 성립되는 주거 범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생략했던 것 같은데 공동 현관 출입구도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주거의 일부입니다. 적어도 그 외부 업체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려고 이 미도 아파트 부지 안에 들어왔다. 이것도 미호지에 침입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침입 행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의 평온이 헤어졌으니까 이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죠. 이거는 좀 설치 행위를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